필리핀 며느리 친정에 새집 사준 시어머니의 결말. 부산 해운대구에서 45년을 살아온 박영자 할머니는 70세의 나이에 상상도 못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36세의 외아들 준호가 갑작스럽게 결혼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엄마, 저 결혼해요. 평소보다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결혼? 갑자기 무슨 소리야? 만나는 사람이 있었어? 영자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준호는 그동안 몇 번의 연애를 했지만 모두 오래가지 못했고 최근 2년간은 아예 연애 소식이 없었거든요. 그게 말씀드릴 게 있어요. 준호가 머뭇거리더니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상대방이 필리핀 분이에요. 영자 할머니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필리핀? 네, 마리아라는 분인데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영자 할머니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준호야, 너 정신 차려. 나이 차이는 얼마나 나는데? 12살 차이 나요. 마리아가 24살이에요. 24살? 그럼 완전 어린애잖아. 영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엄마,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서로 사랑해요. 준호의 단호한 말에 영자 할머니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사랑? 언어도 안 통하는데 무슨 사랑이야? 영어로 대화해요. 마리아가 영어 잘해요. 더 충격적인 건 이미 혼인신고까지 마쳤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서류는 다 했어요. 다음 달에 한국으로 와요. 영자 할머니는 기가 막혔습니다. 너 미쳤어? 엄마한테 말도 안 하고? 죄송해요. 하지만 이미 결정된 일이에요. 준호의 말에 영자 할머니는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평생 키운 외아들이 갑자기 외국인과 결혼했다니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 여자가 너를 이용하는 거 아니야? 엄마,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마리아는 순수한 사람이에요. 준호가 아내를 감쌌지만 영자 할머니의 걱정은 커져만 갔습니다. 과연 이 결혼이 잘 될 수 있을까요? 한 달 후 드디어 마리아가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준호와 함께 나타난 마리아를 본 영자 할머니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예쁘고 어려 보이는 마리아였지만 여전히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마리아가 어색한 한국말로 인사했습니다. 안녕. 영자 할머니도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준호가 중간에서 통역을 해주며 엄마, 마리아가 한국말 배우고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첫 식사를 함께 했는데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마리아가 젓가락질을 못해서 포크를 달라고 했고 김치를 보고는 투 스파잇이라며 거부했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속상했습니다. 준호야, 마리아가 우리 음식을 안 먹네. 엄마,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마리아는 계속 한국 음식을 거부했습니다. 대신 인스턴트 음식이나 치킨 같은 것만 먹으려 했습니다. 더 문제가 된 것은 생활 패턴이었습니다. 마리아는 늦게 일어나고 하루 종일 휴대폰만 보며 필리핀 가족들과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집안일은 전혀 도와주지 않았고 영자 할머니가 혼자 모든 것을 해야 했습니다. 마리아, 설거지 좀 도와줄래? 영자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부탁했습니다. I'm tired. Can you do it? 마리아의 대답에 영자 할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한다니요. 준호에게 말해봐도 소용없었습니다. 엄마, 마리아가 아직 적응 못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들은 계속 아내 편만 들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 마리아는 또 다른 문제도 보였습니다. 돈에 대한 관념이 달랐습니다. 준호, 필리핀 가족들이 돈이 필요하대. 매일 같이 가족들에게 송금을 요구했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마리아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필리핀에 있는 가족들에 대한 자랑이 끝이 없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필리핀에서 사업해요. 큰 집에 살아요. 영자 할머니에게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왜 한국으로 왔어? 영자 할머니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한국이 더 좋아요.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마리아의 솔직한 대답에 영자 할머니는 기가 막혔습니다. 사랑해서 온 게 아니라 돈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집 정말 커요. 한국 집보다 훨씬 좋아요. 마리아가 휴대폰으로 필리핀 집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말로 큰 집이었습니다. 그럼 그 좋은 집 두고 왜 여기 와서 고생해? 필리핀은 돈이 없어요. 하지만 한국은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마리아는 거리낌 없이 말했습니다. 준호 월급 좋아요. 우리 가족 도와줄 수 있어요. 영자 할머니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마리아는 매일 필리핀 가족들과 영상통화를 하며 한국 생활을 자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요리해줘요. 우리는 편하게 살아요. 영자 할머니가 듣기에는 마치 자신이 하녀인 것처럼 들렸습니다. 마리아, 한국 생활이 힘들지 않아? 영자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힘들어요. 음식도 맛없고 날씨도 추워요. 필리핀이 더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떠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마리아가 필리핀 부모님 한국에 오고 싶어 해요 라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뭐라고? 부모님도? 네, 한국이 좋다고 해요. 관광비자 받아서 올 거예요. 영자 할머니는 앞이 캄캄했습니다. 며느리 하나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처가 부모까지 오겠다니요. 준호는 뭐라고 해? 준호도 좋다고 해요. 가족이니까 환영한대요. 마리아의 대답에 영자 할머니는 한숨만 나왔습니다. 마리아의 영향으로 준호가 점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어머니 말씀을 잘 듣던 효자였는데 이제는 아내 편만 들었습니다. 엄마, 마리아가 한국 생활 힘들어해요. 좀 이해해주세요. 내가 뭘 어떻게 이해해? 아무것도 안 도와주고 하루 종일 누워있기만 하는데. 영자 할머니가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엄마, 마리아는 아직 적응 중이에요. 준호는 계속 아내를 감쌌습니다. 적응? 벌써 3개월이야. 언제까지 적응한다고 할 거야? 엄마, 너무 다그치지 마세요. 마리아가 스트레스 받아요. 준호의 말에 영자 할머니는 기가 막혔습니다. 내가 다 그린다고? 내가 스트레스 받아. 더 심각한 문제는 준호가 어머니의 말을 무시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엄마, 시대가 바뀌었어요. 옛날 시어머니, 며느리 관계는 이제 안 통해요. 뭐라고? 네가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마리아는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문화예요. 엄마가 맞춰주셔야 해요. 준호의 말에 영자 할머니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내가 맞춰줘?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맞춰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구식이에요. 요즘은 서로 존중하는 거예요. 준호가 마리아에게 배운 듯한 말을 했습니다. 존중? 그럼 나는 존중 안 받아도 되는 거야? 영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리아는 이런 상황을 즐기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 어머니가 저한테 화내요. 일부러 준호 앞에서 울먹이는 척했습니다. 엄마, 마리아한테 왜 그러세요? 준호가 바로 어머니를 나무랐습니다. 내가 뭘 했다고? 마리아가 무서워해요. 큰 소리 내지 마세요. 영자 할머니는 자신의 집에서 눈치를 봐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45년간 살던 집에서 이방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가장 속상한 것은 준호가 엄마, 마리아가 스트레스 받으니까 좀 조용히 해주세요 라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평생 키운 아들에게 이런 말을 들으니 영자 할머니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상황이 더욱 심각해진 것은 마리아가 충격적인 요구를 한 것이었습니다. 준호, 우리 부모님 집이 너무 낡았어요. 새 집 사드리면 어떨까요? 어느 날 저녁 식사 후 마리아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새 집? 준호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필리핀에서 집 하나 사는 게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5만 달러 정도면 좋은 집 살 수 있어요. 마리아의 말에 영자 할머니는 숨이 막혔습니다. 5만 달러? 그게 한국 돈으로 얼마인데? 준호가 계산해보니 6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마리아, 그건 너무 큰 돈이야. 하지만 우리 부모님이에요. 당연히 도와드려야 하지 않아요? 마리아는 매일 같이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다른 한국 남편들은 다 해줘요. 인터넷에서 봤어요. 우리는 돈이 없어. 준호 월급이 좋잖아요. 대출 받으면 되잖아요. 영자 할머니가 참다 못해 말했습니다. 마리아, 그건 너무 큰 돈이야. 우리도 여유가 없어. 어머니는 집도 있고 돈도 있잖아요. 마리아의 뻔뻔한 말에 영자 할머니는 경악했습니다. 뭐라고? 내 돈을 왜 내 부모한테 줘야 해? 가족이니까요. 한국에서는 가족끼리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마리아가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가족? 너 온 지 몇 개월이야. 준호는 중간에서 고민했습니다. 엄마, 마리아 부모님이 정말 어려우신가 봐요. 어려우면 자기가 벌어서 도와줘야지 왜 우리가? 하지만 마리아가 너무 슬퍼해요. 마리아는 압박을 더 강하게 했습니다. 준호, 당신이 날 사랑한다면 부모님 도와줘야 해요. 마리아, 다른 필리핀 친구들 남편은 다 해줘요. 왜 당신만 안 해줘요? 급기야 마리아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족을 위해 한국까지 왔는데 남편이 도와주지 않으면 어떡해요? 준호는 아내의 눈물에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알겠어. 방법을 찾아볼게. 영자 할머니는 불안했습니다. 아들이 아내 편에 서서 무리한 일을 저지를 것 같았습니다.
준호야, 절대 그런 큰 돈 쓰면 안 돼. 하지만 준호는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습니다. 결국 준호가 어머니에게 충격적인 부탁을 했습니다. 엄마, 죄송하지만 도와주실 수 있어요? 뭘 도와달라는 거야? 마리아 부모님 집 문제요. 엄마가 가지고 계신 돈으로. 영자 할머니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너 미쳤어? 내 돈으로 남의 집을 사라고? 엄마, 마리아가 너무 힘들어해요. 부모님이 빚에는 집에 살고 계신데요. 준호의 애원에도 영자 할머니는 단호했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하지만 마리아의 압박은 계속되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도와주세요. 저희 부모님이 정말 어려워요. 눈물까지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마리아, 그건 너무 큰 돈이야. 하지만 어머니한테는 작은 돈이잖아요. 준호도 매일 어머니를 설득했습니다. 엄마, 마리아가 병이 날 것 같아요. 매일 울고 있어요. 그럼 네가 벌어서 사줘. 제 월급으로는 불가능해요. 엄마 도움이 필요해요. 영자 할머니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평생 모은 7천만 원이 있었지만 그것은 자신의 노후 자금이었습니다. 그 돈은 내 노후 대비 돈이야. 절대 못 줘. 엄마, 나중에 꼭 갚을게요. 마리아는 더욱 교묘하게 접근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진짜 엄마처럼 생각해요. 제 부모님을 도와주시면 평생 효도할게요. 감정에 호소하는 전략이었습니다. 가장 결정적이었던 것은 준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엄마, 마리아가 필리핀으로 돌아가겠다고 해요. 저를 두고 가겠대요. 아들을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영자 할머니는 흔들렸습니다. 정말로 갚을 거야? 네, 엄마. 10년 안에 꼭 갚을게요. 준호의 약속을 믿고 싶었습니다. 마리아도 약속해? 네, 어머니. 꼭 갚아드릴게요. 그리고 평생 효도할게요. 결국 영자 할머니는 평생 모은 돈을 내주었습니다. 이거 마지막이야. 다시는 이런 부탁하지 마. 고마워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준호가 감격해했지만 영자 할머니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마리아는 기뻐 날뛰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하지만 영자 할머니는 왜인지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결정이 옳은 것일까 하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돈을 보낸 후 마리아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은 제가 만들게요. 처음에는 더욱 친절해졌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본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희 부모님도 좋은 집에 사시니까 저희도 독립하고 싶어요. 마리아가 느닷없이 말했습니다. 독립? 네, 더 큰 집으로 이사가고 싶어요. 여기는 너무 좁아요. 영자 할머니는 당황했습니다. 마리아, 우리가 돈을 다 써서 이사갈 돈이 없어. 준호 월급으로 전세 얻으면 되잖아요. 마리아는 이미 계획을 다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마리아가 영자 할머니를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어머니, 설거지 좀 해주세요. 저는 피곤해요. 예전보다 더 건방져졌습니다. 마리아, 네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왜요? 어머니가 더 잘하잖아요. 저는 한국 설거지 방법 몰라요. 뻔뻔한 핑계에 영자 할머니는 기가 막혔습니다. 3개월 전에는 배우겠다고 했잖아. 너무 어려워요. 준호에게 말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엄마, 마리아가 임신한 것 같아요. 몸이 안 좋대요. 임신? 네, 입덧이 심해서 아무것도 못한대요. 하지만 마리아는 입덧은커녕 밥도 잘 먹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이제 아예 집안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아기 있어서 못해요. 위험해요. 아직 임신이 확정된 것도 아닌데 핑계로 사용했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하루 종일 모든 집안일을 혼자 해야 했습니다. 가장 속상한 것은 마리아가 필리핀 가족들과 영상통화하며 하는 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우리 돈으로 집 사줬어요. 이제 우리는 독립할 거예요. 영자 할머니를 마치 호구 취급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리아, 나중에 돈 갚을 거라고 했잖아. 영자 할머니가 상기시켰습니다. 언제요? 저는 그런 말 안 했는데요. 뭐라고? 분명히 약속했잖아. 어머니 기억이 틀렸나봐요. 준호마저 엄마, 그때는 급해서 한 말이에요. 마리아가 임신했으니까 무리하게 갚으라고 하지 마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완전히 배신당한 기분이었습니다. 7천만 원을 준 지 한 달 만에 이런 대우를 받는다니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필리핀으로 급히 돌아가야 한다는 연락이 온 것입니다. 준호, 큰일 났어요. 우리 집에 문제 생겼어요. 마리아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무슨 문제? 집을 잘못 샀어요. 그 땅이 정부 땅이었대요. 불법 건축이래요. 영자 할머니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뭐라고? 정부에서 집을 철거하겠다고 해요. 그리고 벌금도 내야 해요.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벌금이 얼마나 되는데? 10만 달러요. 안 내면 아버지가 감옥에 가요. 한국 돈으로 1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영자 할머니가 준 돈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부동산 업자가 사기꾼이었어요. 가짜 서류로 팔았대요. 마리아의 가족이 완전히 속은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부모님이 길거리에 나앉을 수도 있어요. 마리아는 다시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준호, 어머니께 부탁해봐요. 조금만 더 도와주시면. 뭐라고? 또 돈 달라는 거야? 영자 할머니는 화가 났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마지막이에요. 하지만 영자 할머니는 단호했습니다. 안 돼. 내가 줄 돈 없어. 어머니, 제발요. 싫어. 한 번 속은 거로 충분해. 영자 할머니의 거절에 마리아는 절망했습니다. 결국 마리아는 혼자 필리핀으로 떠났습니다. 준호, 미안해요. 가족을 도와야 해요. 나도 같이 갈게. 안 돼요. 돈 벌어서 보내줘야 해요. 마리아는 임신도 거짓말이었다고 실토했습니다. 한 달 후 마리아 가족의 몰락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집은 철거되었고 아버지는 벌금을 못 내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마리아도 다른 한국 남자와 재혼해서 또 다른 사기를 치고 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준호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엄마, 제가 바보였어요. 어머니 말씀을 들었어야 했는데.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야. 영자 할머니는 아들을 용서했습니다. 엄마가 돈을 안 줬으면 우리도 큰일 날 뻔했네요. 준호가 감사해했습니다. 영자 할머니의 현명한 판단이 아들을 더 큰 피해에서 구한 것입니다. 비록 7천만 원은 잃었지만 아들을 되찾았고 더 큰 재앙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6개월 후 준호는 새로운 한국 여성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번에는 정말 신중하게 하겠어요. 그래, 천천히 알아봐라. 영자 할머니는 이번에는 믿을만한 며느리를 만나길 바랐습니다. 마리아는 그 후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필리핀에서 다른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문제가 생겼다는 소문만 들려왔습니다. 엄마, 정말 위험한 사람이었네요. 준호가 뒤늦게 후회했습니다. 내가 그때 더 많은 돈을 줬으면 어땠을까 생각하니까 끔찍해요. 영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사기가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준호도 동의했습니다. 마리아의 모든 행동이 계획적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이웃들도 영자씨가 현명했네요. 더 큰 피해를 막았어요 라며 격려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큰 돈을 잃어서 속상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가족을 지킨 영웅이 된 것입니다. 지금 영자 할머니와 준호는 평화롭게 지내고 있습니다. 엄마, 앞으로는 엄마 말씀 잘 들을게요. 그래, 엄마가 더 경험이 많으니까. 모자의 관계도 예전보다 더 단단해졌습니다. 1년 후 준호가 정말 좋은 한국 여성과 결혼했습니다. 새 며느리는 영자 할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모시며 집안일도 열심히 도와줍니다. 이제야 진짜 며느리를 얻은 기분이에요. 영자 할머니는 행복해했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 것입니다.